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UN 난민기구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UN은 탈북민들을 현장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탈북민들을 계속 북송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인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지 않는 게 최우선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샤비아 만투 UNHCR 대변인은 유엔 난민 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북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투 대변인은 또 유엔 난민기구는 인권 침해와 박해 또는 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도주의 기구라면서 여러 이유로 중국에 가는 북한인들의 일부는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도 28일 유엔 난민 협약 70주년 성명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난민 송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란디 최고 대표는 특히 어떤 국가도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토의 경계로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한국을 방문해 탈북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기아 때문에 탈출했지만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유엔 측은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 2008년까지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탈북민들의 미국행 지원 등 보호 활동을 수행했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과 중국 내 다른 국적 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업무를 중단했다고 과거 VOA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인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탈출하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경험 등을 토대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경제난이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굳건한 동맹의 기초 아래 비핵화 진전 등에 따라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북한과 중국의 미한동맹 균열 시도를 지적하면서 미한동맹의 확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29일에 실린 외교 전문 매체 포린 어페어스 공동기고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진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경제 안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우선순위가 됐다며 북한은 미래 경제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미국과의 대화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군사적으로도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 진전 등의 대가로 경제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며 4단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 북한이 건설적 대화에 관여하려는 의지가 입증되면 인도주의와 의료 지원 등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 제공 등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신호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신뢰 구축 등을 위해 전쟁 상태의 종식을 선언할 것을 제안하며 다만 이것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는 북한 기반시설 개발기금,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구상으로
이런 경제적 이익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진전이 나타날 때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단계는 북한 핵무기의 검증된 파괴가 이뤄지고 한국과 북한의 군대가 실제로 서로를 침공할 수 없을 때 정전협정을 항구적으로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이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와 양보를 하도록 미한 동맹이 전략적 신중함을 견지하고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은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미한 동맹 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하는 단계로 북한이 아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공고히 하고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파괴했음을 검증함으로써 영내 안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굳건한 미한 동맹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힘의 우위에서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압도적인 연합 군사력과 외교력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나 외교적 약속에서 미국과 한국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데 능숙하며 중국은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 행위를 일삼는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방위 태세를 넘어 중국 등의 경제, 정치, 전쟁 등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올해 북한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량인 1,630만 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29일 전 세계 76개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인구를 2,59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전체 북한 주민 가운데 63.1%인 1,630만 명이 식량 불안에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 기준으로 성인의 하루 권장 칼로리는 2,100칼로리인데 북한은 이보다 446칼로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은 아시아 조사국 24개 나라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이미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식품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낮은 수준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악화된 북한 내 경제적 제약이 식량 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 식량계획 WFP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7월 23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3일 세계 식량계획에 공지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으며 앞서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 16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물품 제조와 배송의 어려움 등으로 대북 지원 활동을 위한 제재 면제 기간을 예외적으로 12개월 추가 연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로 WFP는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대북 식량 지원 사업 관련 지원 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채 면제 기간을 넘기게 되자 제재 면제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었습니다. 앞서 WFP는 북한에서 영양실조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위해 지난해 2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손수레 7,500개와 삽 5,000개, 곡괭이 5,000개 등 11만 달러어치의 관련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북한 정권을 대리해 북한산 무기와 석탄 등의 거래 중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한국계 호주인 최찬한 씨에 대해 호주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은 27일 최 씨가 북한산 무기 매매를 중개하고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려 하는 등 각각 유엔 대북 제재와 호주의 독자 제재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최 씨가 중개한 군사 장비들은 소형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망 시스템을 탐지할 수 있는 전술 물자였다면서 국제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 형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을 돕고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고 호주 법원은 전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씨의 행동은 유엔 대북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최 씨의 북한 무기 불법 판매는 수많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호주인인 최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모두 7개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호주 당국에 의해 체포됐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